1장. 조용한 새벽, 무릎이 알려준 신호. 조용한 새벽, 5시 반. 정옥은 눈을 뜹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세상은 잠들어 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7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았죠. 늘 그랬듯 밥솥 뚜껑을 열려다 정옥은 문득 멈춥니다. 왼쪽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전해져 옵니다. 작년 인공관절 수술 이후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세상에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집안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세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 서윤, 도윤까지 내 식구의 일상은 여전히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 세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요. 학원 픽업 시간 맞춰야 해요. 정확히 그 한마디가 가슴을 콕 찌릅니다. 온몸의 감각이 그 단어 하나에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하는 사람, 그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사람. 정옥은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그저 정확히 움직이는 사람일까? 2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 명절 뒤풀이 날 거실은 텅 비고 친지들의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맴돕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허리가 뻐근해 잠시 쉬려는데 안방 문틈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새어나옵니다. 평소엔 들리지 않던 작은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들립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좀 살자. 조금만 참아. 엄마 없으면 힘들어. 그 한마디는 마치 물잔 속 작은 금처럼 정옥의 마음속에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 그리고 없으면 힘들다는 말. 자신이 이 집에 필요한 이유가 가족이 아니라 도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쑤시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누워 천장을 봅니다. 온몸의 통증보다 더 깊은 통증이 마음속에 번져갑니다. 정옥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그 질문은 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3장. 수술실 앞에서 무릎이 또 붓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활과 안정을 권하지만 집에선 매일 다른 질문들이 먼저 그녀를 찾아옵니다. 오늘 반찬 뭐예요? 세탁은 분리요. 이 질문들은 그녀의 무릎 통증보다 더 급한 문제처럼 들립니다. 재검진을 받으러 간 날, 의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동안 절대 무리 금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호자 서명란을 바라봅니다. 하얗게 비어있는 서명란. 수술실 앞에 선 그녀에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정옥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혼자도 잘 버팁니다. 그날 정옥은 깨닫습니다. 견디는 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뎌왔던 세월. 그것이 그녀의 무릎을 아프게 한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4장. 여행 가는 날 결심이 있다. 주말 민호네 가족은 여행을 떠납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어머니는 푹 쉬세요. 그 한마디는 그녀를 위한 배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여행에 대한 배제였을까요? 문이 닫히자 집은 낯설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정옥은 텅 빈 집안을 둘러봅니다. 냉장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방에는 오래된 이불, 삐걱이는 의자만이 그녀의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문득 마음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정옥으로 살자.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가사 담당 말고 무릎에 통증만큼 깊고 분명한 결심이 조용한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5장 통장 정리와 마지막 청소. 정옥은 은행에 들릅니다. 오랜 세월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 그리고 생활비를 한데 모읍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녀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빌라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의뢰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 동의가. 정옥은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제 명의 집이에요. 제 결정입니다. 며칠 뒤 계약이 성사되고 잔금일이 잡힙니다. 정옥은 짐을 꾸립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평생의 삶이 담긴 요리 노트 한 권. 놀랍게도 더 챙길 것이 없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채워온 집에서 정작 자신의 것은 오래전부터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마지막으로 빛이 드는 방향을 향해 거실을 닦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깨끗이 닦아낸 공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6장 돌아온 이들, 비어있는 자리,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 텅 비었을 거라 생각했던 집상 위에 종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아들 민호가 봉투를 열자 등기 이전 확인서와 짧은 편지가 나옵니다. 민호의 손이 떨립니다. 민호야, 세진아. 나는 이 집에서 고마움과 서러움을 함께 배웠다. 이제 각자 제자리에서 서보자. 나는 강릉 작은 바닷가 집으로 간다. 남은 건 내 결정대로 쓸 거다. 그리고 이건 너희 목. 봉투 안에는 아이들 장학금 약정서와 며느리 세진의 이름으로 된 6개월치 돌봄 가사 도우미 선결제 영수증이 들어 있습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왜 제 이름으로? 민호는 편지의 뒷면을 넘깁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 도윤에게는 부모가 시간을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더라. 세진, 내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안다. 미안했고 고맙다. 텅 빈 집.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편지와 서류들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겁고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7장 찾아온 발걸음, 늦은 대화. 일주일 후 아들 민호가 강릉으로 정옥을 찾아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 창가에는 화분 2개가 놓여 있고 싱크대 위에는 손때 묻은 요리 노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엄마, 우리 너무 늦었지? 늦어도 괜찮다. 다만 예전처럼은 못 산다. 민호는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집 우리도 팔 생각이야. 전세 없고 생활은 우리가 꾸릴게. 엄마 짐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정옥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약속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살아내는 거지. 가족 상담 6번 예약해뒀다. 한 번도 빠지지 마라. 그거 다 듣고 나면 너희 전세 얻을 때 보탤 돈은 내가 좀 도와줄게. 조건은 딱 하나다.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 민호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배울게. 제발 시간을 주세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법. 서로에게 짐이 아닌 존재로 사는 법. 오랜 시간 정옥은 그 방법을 혼자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8장 반전의 의미, 새로운 자리. 여름 끝자락 민호네 네 가족이 강릉으로 놀러 옵니다.
손주들은 모래사장에 쪼그려 앉아 할머니 집이라고 삐뚤빼뚤 모래 표지판을 만듭니다. 세진은 작은 상자를 내밀며 쑥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예약해 두신 상담 다녀오며 많이 울었어요. 제 입에서 가족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 나왔다니. 걔가 부끄러워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옥은 천천히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사진 액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식탁에 다섯이 둘러앉아 환하게 웃는 내가 포함된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잔잔히 밀려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정옥이 재산을 정리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 누구의 짐이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녁, 네 사람은 강릉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투박한 밥상을 차립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웃음이 먼저 피어납니다. 그래, 우린 여전히 가족이었구나. 파도 소리 위로 숟가락 소리가 선명하게 겹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새로운 시작은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매 순간 나를 찾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때론 힘들고 지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